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 2019년 9월 3일 화요일날 이제 컴컴한 저녁입니다. 우리 주만지 주호영이 만나러 갑니다. 지금 여러분께 우리 사선의 20년 판사 경력의 주호영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주 의원님, 어제 저녁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시작해서 예. 오늘 새벽 예. 2시 반까지 진행되었던 조국의 원맨쇼 보셨죠? 예,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참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너무 네. 까분다. 너무 까분다. 예, 그런 느낌을 예. 받았는데요. 예. 우선 답변하는 것이 하나같이 금방 들통날 거짓말들. 네. 이미 드러난 팩트와 다른 거짓말도 여사로 하고요. 그다음에 어제 그 한 장소가 네. 본청 46호실. 246호실인데 예. 주로 각 당의 의원 총회만 하는 장소입니다. 네네. 거기는 세미나도 하지 않습니다. 본청이기 때문에 예. 그 장소를 민주당 의총한다고 빌려놓고 그렇죠. 딴 행사하면 그 대관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네. 거기에 무슨 개선 장군처럼 네네. 민주당 수석 대변인인 현역 의원이 예, 홍익표 서서 의원. 사회를 예. 보고 네. 정책의장실을 드나들면서 이미 장관이 되어도 그러지 못할 텐데 네. 참 위세가 당당하기는 당당하구나. 네. 그러니까 여당 수뇌부조차도 절절 기면서 네. 저렇게 하는구나. 네. 그 조국이 얼마나 오만하고 네. 잘났길래 저러냐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아니 권력이란 게 예전에 뭐 왕조 시대에도 건불 10년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5년이고 반짝 전성기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아침 이슬과 같은데 네. 뭐를 믿고 저렇게 까부는지 네. 참 지나놓고 어떻게 할지 한번 보자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다음에 KBS를 비롯한 방송들 생중계를 네. 저렇게 오래 하는 힘도 어디서 나오는지 네. 참 저는 좀 시쳇 말입니다만은 독사 대가리에 맛새 찍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난 국민들 머리에 어제 다시 돌로 그냥 한번 내리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죽는 놈은 내는 꾀마다 죽는 꾀를 낸다고 하는데 어제 조국이 딱 그랬을 거로 봅니다. 자기들은 네. 저게 회심의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은 네. 정식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희화화했을 뿐만 아니라 네. 짜고 친다는 걸 국민 누구나 다 알았고 네. 저는 두고 후회되는 악수를 어제 두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보면 그 246호 대관 문제는 아까 예. 유인태 이제 국회 사무총장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좀 뭐 인정하는 예. 그런 이제 보도가 나왔고, 그다음에 뭘 믿고 그러느냐? 저는 저기 좀 태국에 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이제 안 그래도 주 의원님 모시고 궁금한 건 몇 가지를 갖다가 예.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지금 어제 보니까 조국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니까 예. 가족 수사, 자기가 장관에 임명, 장관에 임명됐대요. 예, 보니까. 예. 제가 장관에 임명되면 가족 수사에 대한 보고는 받지 않겠습니다. 검찰로부터. 예. 근데 저희가 좀 걱정스러운 게 이렇게 얘기해놓고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예. 장관 되자마자 예. 과거 천정배 법무장관이 강정구 사태 때 그랬듯이 예, 그랬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예. 자, 내 가족에 대한 수사는 국론 분열을 하고 그다음에 등등등등 이유로 수사하지 마라 라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도 무지막지한 사람들이니까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건 진짜 막 가는 것이고요. 네. 자기가 무슨 염치로 자리를 가지고 수사를 받느냐 그랬는데 네. 저래 되면 반드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이 들어와야 되겠죠. 예. 그런 상황이 될 테고 예. 그 다음에 수사 지휘를 하면 검찰총장이 안 받으면 되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건 이제 윤석열의 배심에 딸린 거죠. 아니 예전에 보면은 예. 그저 천정배가 예.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하니까 그 당시 김종빈이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김종빈 검찰총장이 승복하지 않고 사표냈죠. 사표를 냈지만 어쨌든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강정은 풀어주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윤석열 만이 검찰총장이 예. 저 장관이 자 윤 총장 그거 갖다 하지 마시오 예. 라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예.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예. 윤석열 총장이
이거 무슨 소리십니까? 하고 튕길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그리고 예. 그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면 윤석열은 지금까지 보여왔던 꼿꼿한 칼잡이 검사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떨어질 것이고 네. 저는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지도 않겠지만 하면 네. 검찰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공정하고 균등한 것입니까 이게. 자, 근데 의원님, 아까 이제 이 막가자면 그럴 수 있다 그랬지 예,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은요, 지금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저희 판단은 그렇습니다. 예. 저 황태순 TV의 판단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의 운명을 갖다가 그야말로 운명을 지키고 있는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예. 미국한테 대들면서 그래, 예. 저 보면은 저 방 빼라 말이야. 지금 26군데 예. 방 빼라. 예. 라고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 심지어는 우리 대한민국 심장까지 내줄 것 같은 이런 행태를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 그럼 윤 총장을 또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압력은 얼마나 많이 넣겠습니까? 네네. 넣지만은 네. 그 압력에 굴복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고 네. 윤석열도 그러면 진짜로 뭐 썩은 칼을 가지고 있는 거지. 네. 이 칼잡이 검사로서의 이 존재 가치가 없고 총장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아마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이 어떤 현 정부에 들이받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들이받고 예. 들어갔는데 자기가 중간에 예를 들어서 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제 임명되었다 했을 때 조국이 밀어붙이면서 야 이거 하지 마. 아니면 네 그만둬. 그랬을 때 예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검찰이 다 묵사발이 나는 거거든요. 예,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한번 믿어보겠고 또 예.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 이 제가 질문이 오늘 좀 많아요. 지금 어제 또 보니까 조국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내가 법무부 장관, 이 양반 늘 법무부 됐네 보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특검은 발동하지 않겠다. 예. 물론 뭐 법률적으로는 저 법무부 장관도 특검은 발동을 할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를 갖다 뻔뻔 저렇게 할 수 있어요. 특검을 받기 싫다는 속내가 드러난 거겠죠. 그러나 본인이 장관이 되면 네. 아니 본인에 관해서 본인이 수사하고 지휘하고 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으니까 예. 본인이 발동하지 않더라도 국민적 요구로 특검이 발동될 수밖에 없고 네. 민주당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특검을 네. 피하려고 하겠지만은 네.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 네. 이미 전례가 두 번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때 있지 않습니까?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저기 미얀마에서 전자결제를 통해서 오는 9월 6일 즉 금요일까지 그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를 갖다 재송보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고 9월 6일 귀국하면은 그 다음 날 아마 임명을 할 것 같아요. 실제 임명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미 호랑이 등에 타서 예. 스스로는 내릴 수 없는 형국이 되었다. 아 누가요? 문재인 씨가요? 문재인이나 조국이나 다. 두 사람 다가요? 예. 진적에 그만둘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지소미아까지 네. 파기하고 네. 이렇게 나온 마당에 네. 너무 많이 실었어요. 조국에 대해서. 네. 조국이 그만두는 것은 네. 문재인이 국민들에게 항복하는 모양이 되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항복도 괜찮다고 봅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진영이라든지 그 주변에서 이러면 레임덕이고 끝장납니다. 안 됩니다. 네. 뭐 이러면서 아마 계속 부채질하는 간신들이 많을 텐데요. 네. 저는 그래서 스스로는 내릴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네. 9월 6일까지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그러는데 청문이 안 될 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고는 임명을 강행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서 말씀하셨으면 국민에 대한 항복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예.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만 1987년 그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민정당에서도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6.29 민주화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전두환, 노태우 두 분의 공동 작품이었던 거예요. 예. 그 어떻게 보면 무지막지했던 전두환 대통령 그 당시 힘이 막강할 때도 보면 예. 국민들한테 항복합니다. 예. 국민들한테 항복하는 게 뭐 부끄럽습니까? 예. 그런데 권력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네. 국민에게 항복하는 것을 수치로 알아요. 네. 국민에게 항복하는 것을 수치로 안다는 것이 결국
권력의 오만이죠. 네네. 자기 탄생 근거가 네. 국민이고 네. 국민이 만들어준 권력인데 네. 국민이 잘못됐다 그러면 항복해야죠. 고쳐야죠. 네. 그런데 이미 이 정권이 오만 불손이 가득 차서 네. 항복을 마치 전쟁에 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국민과 싸우려고 나서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보니까 저 주변에 이제 아무래도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해석을 두 가지로 하더라고요. 예. 하나는 이번에 마침 보니까 그 뭐 조국의 임명을 하고 처음에는 보면 청와대하고 또 민주당하고 조금 좀 결을 달리하지 예.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윤석열 검찰이 들이받으니까 아 이거 바치는데 여기에서 밀리면은 그야말로 문재인 레임덕이고 그리고 그러면 등등등등해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둘이 공동 운명체 같이 손을 잡고 강기정 정무수석이 나서서 주변에 막 후려쳐갖고 박원순도 후려치고 누구도 후려치고 예. 해갖고 다 같이 아이 조국 예쁜 사람이에요 좋은 예. 사람이에요 이런 소리 하나 있고 예. 두 번째는 그게 아니다 여기에 뭐냐가 경제적 문제가 걸려 있다 예. 뭐냐니까 최근에 보면 당장 보면 1,500억 예. 또 조국 사모님 펀드에서 1,500억 서울시 와이파이 지하철 와이파이. 지하철 예. 와이파이 예. 그 건뿐 아니라 뭐 비트코인 여러 가지 걸려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이른바 권력의 실세들이 음으로 양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해 갖고 뭐 당장 보도 나오는 거 보면 뭐 40배 튀기기 얘기 나온단 예.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뭐 조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심지어는 청와대 당시 모든 사람들에 누가 포함되는지 아실 겁니다. 모든 그러니까 수석, 비서실장 또 그 말고 또 누구까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간 즉 옛날 2000년 노무현 정부 시절의 바다 이야기. 예. 이래서 이거는 조국이 무너지면 조국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야말로 부정부패로 와장창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는 예. 이런 관측도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다라고 봅니다. 뭐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고 두 네. 가지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예. 다 있고 네. 더구나 한심한 것은 네. 보통 공직에 나가면 예전에 있던 일도 정리를 하는 법인데 네. 조국이 민정수석 되면서 이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예. 내구조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뇌구조를 위해서는 예. 저 부산 의전원이나 예. 단국대 의대를 가시면 뇌구조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고등학교 1학년도 SCI급 논문의 제1 저자가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의대입니다. 단국대 의대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네. 하늘이 나쁜 놈을 벌을 줄 때는 네. 바로 안 주고 모아서 큰 벌을 준다고 하는데 예. 이 조국이나 조국 일가가 어떤 큰 벌을 받으려고 이렇게 자꾸 악행을 쌓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호영 의원님실에서 또 보좌관님 애 많이 쓰셨네. 예. 참 잘 만들었다. 예. 자, 이제 하나씩 한번 좀 하나씩 이제, 정리해 주시죠. 이제 법연이라는 예전의 고성이 세불가 사진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권한이 있어도 권한을 아끼고 자제하라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에 불과하고 현재는 진짜 백수인데 네. 얼마나 저렇게 위세당당한지 네. 이미 거기서 국민들은 다 실체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어제 청문회하고 변명한 것부터 네. 뭐 이래저래 한 것이 죽는 게 많네요. 오촌 외국으로 도망간 거 모르는 것처럼 하고 하나하나가. 예. 그래서 이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 말씀도 생각이 나고 네. 또 명심보감에도 네. 죄가 쌓이면 하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말들이 생각나는데 만약에 이대로 안 되면 네. 제 가치관이 대단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게 저 잘못하면 우리 주호영 의원님의 전 평생 가치관이 흔들릴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진보의 민낯이 모두 드러났죠. 입으로는 정의, 공평, 공정을 외치면서 하는 짓은 우리 보통 국민도 해서는 안 될 그런 짓들을 네. 여사로 하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네. 변명하는 네. 오로지 이 진보의 민낯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미사역으로 포장하는 이 실체를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 네. 그나마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이 임명이 되지 않고 중간에 보면은 뭐 포기를 하던 뭘 예. 어떻게 하던 이번 일이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중환지의 주호영 의원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좀 점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싹 하면서 이제 그리고 본격적 점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 어떻게 들어갑니까?
앞으로 저. 만약에 임명이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우선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네. 전혀 장관으로 인정해주지 않고 예. 바로 불신임 결의안을 해임 건의안을 내겠다 네. 그랬습니다. 네. 해임 건의안. 예, 네. 보통 야당이 해임 건의안을 내면 네. 여당이 이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를 안 열어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9월에는 네. 16, 17, 18일 3일간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네. 23, 24, 25,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해임 건의안이 발의되면 무조건 표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과반을 채우게 되면 해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예. 해임 건의안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한두 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죠. 네. 이제 그러면 정말 더 국민들하고 이제 완전히 싸우는 걸로 가는 상황인데요. 그런 길이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법사위가 열리더라도 네. 청문회에 준하는 네. 청문을 검증을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갈 수가 없고 진짜 조국이라는 존재가 자진 사퇴나 지명을 처리하지 않으면 진짜 국력 낭비하고 네. 국가적으로 이 폐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밀고 나가면 나가는 대로 문재인 정권은 저는 바로 끝을 보는 거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 보니까 이제 해임 건의안 과거에도 보면 저 DJ 정부 시절에도 이제 임동원 예. 장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면 노무현 정권에서도 김두관 그렇습니다. 행자부 장관의 경우도 보면 다 받아들였습니다.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아까 우리 주연님 말씀대로 법사위 차원에서 나갔는데 자 당신 장관 안에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하면서 들어올 때마다 그러면 좋습니다. 당신은 장관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간담회나 합시다 예.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물으면 되네요. 그건. 예, 거의 법무부 그 다음에 검찰을 지휘받는 검찰까지 진짜 희화화되고 네. 우리 국가기관이 쌓아왔던 그간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깨먹는 진짜 반국가적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그 조국의 법무부 장관 존재 자체로서 네. 어디까지 가나 한번 지켜봅시다. 자 최근에 트럼프가 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떻게 되나 좀 봅시다. 예, 예. 자 우리 주만지 조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